오늘 부가가치 시간에는 밀린 월세에 대한 이자, 지연 손해금을 얼마나 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부동산TV 리얼입니다. 꽃송입니다. 박사님, 저번에 말씀드렸던 월세 안 내던 세입자 결국 나가기로 합의 봤어요. 세입자가 월세를 안 줘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나가라고 하면 되지. 지금 3달째 밀렸어요. 준다 말만 하고 문자해도 답도 없고 전화도 안 받아요 지금. 잘 됐네. 한 번 밀린 사람은 계속 그럴 수 있으니까 정리하는 게 좋지. 인간은 계속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그것도 명언이지. 그럼 주택이라 이기 차임에 달하도록 연체돼서 계약 해지 통보하고 세입자가 나가겠다고 합의된 거네. 네. 그래도 세입자가 안 버텨서 명도소송까지 안 가서 다행이긴 하네. 근데 계약서상에 500에 40이었잖아요. 근데 3기 밀려서 120만 원? 보증금에서 120 빼면은 380만 원 남는데 보증금에서 공제하고 380만 원 돌려주면 반환 계좌에는 딱 380만 원 찍히게 되는 건데 받은 제 계좌에는 500만 원 찍혀 있잖아요. 나중에 보증금 다 못 돌려받았다고 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 그런 사례를 보긴 했어. 그래서 월세는 가능한 계좌이체로 받는 게 제일 좋고 현금으로 받게 되면 쌍방 받았다 줬다 이렇게 영수증 등으로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 게 좋겠지. 자, 상가는 월세 부가세가 있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만 주택은 부가세가 없으니까. 요즘은 거의 계좌이체로 하니까 그런 걱정은 좀 덜 해도 될 것 같긴 한데 보증금은 그럼 380만 원 돌려주면 되는 거네요? 그래도 될 것 같네. 관련 판례를 보면 임대인에게 지급한 임대차 보증금으로 임대차 관계에서 발생하는 임차인의 모든 채무가 담보된다 하여 임차인이 그 보증금이 존재를 이유로 차임의 지급을 거절하거나 그 연체에 따른 채무 불이행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판시한 바 있고,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수수된 보증금은 차임 채무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 등 임대차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 임대차 관계의 종료 후 목적물이 반환된 때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 라고 하였거든.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해도 된다는 그런 판례네요? 맞아. 한마디로 못 받은 월세는 빼고 돌려주면 된다 이거지. 아 참, 그리고 연체이자를 좀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얼마나 빼고 돌려줘야 돼요? 아니면은 그냥 그대로 380만 원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지연 손해금을 받고 싶다 이거잖아. 네. 자, 현재 꽃소미는 보증금 500에 못 받은 월세가 120만 원. 이걸 공제하고 나면 나머지 반환해야 할 돈이 380만 원이다. 여기서 못 받았던 월세 120만 원에 대한 지연 손해금은 얼마만큼 빼고 반환해야 할까의 문제인데, 이거를 연이율 몇 프로로 계산해서 받을 수 있겠냐 이거잖아. 맞아요. 보통 두 가지 주장을 많이 하거든. 자, 12%와 5%. 여기서 지연 손해금 계산을 12% 혹은 5% 이렇게 하는 근거가 뭐냐면, 자, 첫 번째,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1항 본문의 법정 이율에 관한 규정에 따른 12%. 여기서 법정 이율인 12%를 주장하는 것이고, 과거 20%에서 15%로 2019년도 5월경에 12%로 개정되어 있어. 그래서 12%를 주장하는 한 가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5%. 이 5%는 민법 제379조 이자 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분으로 한다는 규정에 따라서 5%로 주장하는 거거든. 둘 중에 뭐가 더 좋을 것 같아? 저는 뭐 많이 받는 12%가 좋죠. 근데 계약서 특약에 월세 연체 시 이자를 몇 프로로 한다는 약정이 없었으니까 5%로 계산해야 된다고 보여지거든. 하급심이긴 하지만 지금 쟁점과 유사한 사건의 판례를 한번 보자면 한번 읽어줘 볼게. 네. 자,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의 특약상 제1조에서는 임차인은 보증금과 차임 및 기타 부가금의 지급을 지연한 때에는 해당 부서에 부과되는 할증 금액과 계약 기간에 해당하는 임대인이 지정하는 일반적으로 판결 시정하는 법정이자를 가산한다. 이렇게 특약을 적어둔 건데, 여기서 말하는 일반적인 판결 시정하는 법정이자가
아까 말했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 이율이라는 점을 인정할 근거가 없고 오히려 위 이율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법정 이율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라는 판례가 있어. 당시는 12%가 아니고 20%였는데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20%가 아니고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법정 이율이다. 이게 맞다. 이렇게 했어. 특약을 정확하게 몇 프로 다 적어놓지는 않았던 경우지. 아, 그래서 요즘 표준 임대차 계약서를 보면 지연이자 12%라고 딱 못 박아둔 게 보이는 거네요. 그렇다고 할 수 있지. 미리 이제 딱 정해둔 거지. 그러면 연 5%의 지연 손해금의 기간은 어떻게 계산해요? 연체 차임에 대한 지연 손해금의 발생 종기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 계약의 해지시가 아니라 목적물을 반환한 때라고 할 것이다 라는 판결이 있어. 따라서 정리하자면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연체한 월세의 각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택을 반환한 날까지 연 5% 민법상 소정의 법정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있겠지. 근데 여기서 지급이 아니고 공제가 될 것이고 보증금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에는 연체된 월세 및 그에 따른 지연손해금도 포함된다 할 것이어서 지연손해금도 추가적으로 보증금에서 공제하고 돌려주면 되겠지.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좀 정리하자면 임차인은 보증금의 존재를 이유로 월세 지급을 거절하거나 그 연체에 따른 채무 불이행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두 번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의사 표시 없이 보증금에서 못 받은 월세를 공제하고 돌려주면 된다. 예를 들어 수리비 문제 등으로 문제가 생겨서 임차인이 월세를 안 줬던 이런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었을 때 공제하고 돌려주면 된다. 세 번째, 계약서 특약에 정확히 몇 프로라고 정하지 않았을 경우에 민법상 5%이자 지연손해금을 계산한다. 연체한 월세의 각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택을 반환한 날까지 연 5%로 계산해서 지연손해금을 정한다. 네 번째, 보증금에서 연체된 월세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추가적으로 공제하고 돌려주면 된다. 몇 달치 연체된 월세 플러스 지연손해금을 계산해서 근거를 보여주고 돌려주면 더욱 좋겠지. 오늘도 유익한 내용이었네요. 감사합니다. 그래, 오늘 여기서 끝낼까? 네. 끝! 지금까지 연체된 월 차임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 기준을 잘 이해하셔서 분쟁이 없기를 바랍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부동산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 머리 이상해요? 머리 이상해요? 아, 해봐. 아니 머리 이상해요. 목사님 저녁 드실래요? 뭐 먹을 건데? 국밥.